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빼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PPT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허경무 재판장은 지난 2일 봉지욱, 허재현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이 기소돼 재판 중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에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명 준비 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공소장 일본주의, 즉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허 재판장은 공소사실 1에서 5항 기재가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불필요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쪽 분량의 공소장은 1에서 7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1쪽에 걸쳐 기재된 1에서 5항은 경위사실 등 배경 설명이 담겼고 나머지 34쪽 분량의 6, 7항 내용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 사실입니다. 즉 공소장의 절반가량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 아닌 배경 설명이 담긴 셈인데 재판부가 배경 설명을 읽다 보면 불필요한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피고인들이 10월 16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기소된 윤 대통령 명예훼손 1차 사건에서도 허 재판장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허 재판장은 이후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면서 추가 문제 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님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재판 절차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또 줄줄이 읊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검사가 피고인인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과거 처벌 전력을 언급하자 재판장이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었나 처음 듣는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공소사실 요지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검찰은 앞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삭제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진술을 중단시키고 공소사실 요지에서 경위사실과 동기가 주가되는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인데도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또 오늘은 공소사실 요지를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듣기가 어렵다며 20분가량 휴정하고 검찰의 PPT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끝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엔 없는 내용을 PT에 넣은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원칙대로 공소장만 낭독하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삭제한 PT를 준비해 내일 다시 재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그대로 읽으면서 공소사실 요지 발표를 끝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